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협동조합 사랑과세상의 정진거 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특화해가지고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설명회이자 작성, 교육 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대면 또는 비대면 검토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저희 기관 소개부터 해서 제가 누군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같은 교육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실 때 필요한 실무적인 절차들을 필두로 하여서 마지막에 질의응답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은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실질적으로 뭐 비전이나 미션 이런 것들보다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예비 또는 사회적 기업 운영 지원 용역 전문 기관으로서 경기도와 용역 계약을 맺고 수행하고 있고요. 경기도와는 현재 같은 법 형태로 2024년도부터 지금 3개년 연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성장지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편안하게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저희 실무자라든가 또는 제가 바로 가이드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먼저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선정되는 이제 운영지원 용역 전문기관으로서 경영 예비사회적 기업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66개사가 계신데 이곳들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으로 좀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통합정보 시스템 입력부터 검토, 대응 방법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 진행할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레코딩을 끝내고 일부 편집을 해서 내일 정도면은 저희가 사람과 세상 유튜브 채널에다가 업로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현장에 계신 분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시다거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유튜브에서 저희 사회주역동자 사람과 세상을 검색하시면 그쪽에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드릴 예정이라서요. 그쪽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시고 세부 사항들은 저희 실무자분들하고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실무적인 부분들을 좀 볼 텐데요. 자, 제가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다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고 저희가 메일로도 사전에 안내드릴 수도 있겠다라고 안내를 또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매뉴얼을 다운받지 않으셨으면 이 QR 코드나 아니면 저희 매뉴얼에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사랑과 세상 홈페이지나 한국사회적 진흥원 홈페이지 가셔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육을 할 때 이제 뭐 이 매뉴얼에 대해서 별도 교육안도 만들고 해봤던 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교육 방식의 만족도가 매우 높겠습니다만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교육받으신 이후에 이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교육 자료를 가지고 질의라거나 어떤 것들을 하실 때 이게 교육자가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로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 의중을 파악하시기 어려워가지고 대략 두 번, 세 번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아예 나오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메일로 그리고 금요 채팅으로도 안내를 드릴 게 매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 안내문 저희가 제작한 이 안내문을 저희가 배포해 드렸는데 오늘 현장에서도 필요하시면 QR코드를 찍으셔도 되고 이 교환 채팅창에 들어가셔서
이 제 거 이 교환을 다운받으시면 바로 이 빨간색 안내문 다운로드 클릭으로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요. 먼저 이제 실제로 진행하는 앞서서 그 매뉴얼과 이 안내문을 먼저 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안내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내문인데 혹시 안내문 지금 공유 잘 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비대면 검토 또 대면 검토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이 매뉴얼만 가지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경경 예비사회경분들 대상으로 사업보험 교육이랑 이걸 검토를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요 안내문상에 안 나와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공유를 드렸고 저희 안내문상에 사업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사회적협진흥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발표한 저희 매뉴얼을 가지고 작성을 안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색칠되어 있는 하이퍼링크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과업을 수행하실 때 자료들을 찾기가 매우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눌러보시면 해당 자료를 넘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문서에다 링크를 걸어놨고요.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항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사업보험 교육, 그 다음에 포스터, 그리고 검토, 개요, 그 다음에 장소와 담당자 배정, 제출 서류, 시스템 예약하시는 방법, 문의사항 고지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문서가 지금 한 10여 쪽이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어서 제가 바로가기로 넘어갈 수 있게끔 진행했습니다. 요번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제출 대상이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경 예비사 자격을 한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제출 기한, 검토와 비대면을 병행하는데 제출 기한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5월 31일 일요일까지 여러분들은 제출을 하실 수 있겠고요.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주말이 포함됨에 따라서 26년도 5월 29일 금요일 날에 대면과 비대면은 종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말씀드릴 그리고 저희가 미리 안내드렸던 이런 구글 폼 밑에 비대면 검토 바라보기 예약으로 클릭하시면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정을 예약하실 수가 있겠고 작년도와 다른 점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네이버 예약 시스템으로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간혹 가다가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호환의 문제 때문에 접속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더 범용적으로 저희가 구글 폼을 예약을 반영하도록 했고요. 설문지 형태로 하셨다는 거니까 익숙하실 거라 어려우실 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하시면 대면이나 또는 비대면 검토를 수행하시게 되고 이 검토가 완료되시면 최종적으로 제출이 되시는데 제출을 하시게 되면 1차 검토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소재되어 있으신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1차 검토자고요. 2차 검토자는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청에 있는 담당자가 2차 검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제출을 하시게 되면 실형명령, 지정 취소,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지급 보류 등이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비사회적격 지정을 하실 당시의 공고문에 향후에 지정이 되시게 되면 예비사회적격으로서 이런 사업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하셔야 되는 내용을 기재해 놨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쪽에 따라서 이 대면 검토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제도 특성상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예약이 중첩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중첩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약 시간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겠고 중복하시는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가지고 안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일정이나 시간 같은 걸 조정해서 진행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먼저 이제 제일 첫 번째 일정과 그리고 저희 번역 장소가 세부 장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5월 6일부터 5월 29일 금요일까지 양주에서는 현재 이 공간이죠. 소셜 캠퍼스 경기 북부에서 저희가 대면 또는 비대면 검토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남부에서는 동일 일자의 소셜 캠퍼스 경기 상남대로 1182 6층에서 같이 이제 대면 또는 비대면 검토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하고 북부 외에도 서부 권역에도 저희가 접근성을 조금 향상드리기 위해서 부천에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부천시 사회경제센터 회의실에서 저희가 서부 권역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대면 검토 희망하시면 지원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특화돼서 비대면을 조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혹여라도 양주, 성남, 부천으로 내방하시기 힘드신 기업이라든가 어떤 일정들 때문에 불가하신 기업이 있다라고 치시면 온라인, 줌을 통해 가지고 저희 담당 실무자하고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별 담당자를 말씀드릴 거고요. 인원별로 양주시, 의정부시 등등 해가지고 각 기업이 소재하고 계신 지역의 담당자가 누군지, 연락처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사전 소통하시는 게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잡으시기 편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이 있겠지만 실제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컨대 뭐 양주시에 계신 분들은 저 정진권 본부장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전화로 주시면 저희가 내선번호가 통일이기 때문에 전달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메일로 주시는 게 외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일로 안내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의 특화 사안으로 담당자를 배정해 놓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기존에 계셨는데 이런 질문을 해서 만약에 저랑 이제 대면을 하셨다가 혹여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했었다. 그러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질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은 저랑 기업 사이에 나온 이슈들을 모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여러 번 조금 설명을 하셔야 되는 행정 소요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아예 번역별로 담당자를 배정해 줌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응대의 신속성과 그 다음에 업무 진행하실 때 좀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저희가 기존의 피드백을 받아서 금년에는 각 지역별로 담당자를 배정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매뉴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대면 검토 현장으로 오시겠다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도 노트북은 필수로 지참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사회적인 포털, 통합사업관리 시스템의 로그인 방안에 대해서 지참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업용 공인인증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에서 실제로 통합사업관리 시스템을 로그인 하실 수 있어야지 저희가 검토나 수정 같은 것들을 하고 통합사 관리 시스템의 대면부터 확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로드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로그인할 방안이 없게 되면 혹시라도 저희가 관리자 아이디는 있겠습니다만 관리자 아이디로도 간혹가다 안 열리는 경우나 진행 불가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재예약하신 후에 다시 방문하셔야 되는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요. 요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럼 중요한 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업 보고서가 헷갈리는 거 뭐냐면 저작과 제출이라는 기능이 각각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저희 전문기관 담당자와 소통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작성하시고 저작까지만 하신 다음에 대면이나 비대면을 하셔야지 제출까지 하시게 되면 저희가 다시 이제 시나 도와 소통해서 반려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서 조금 신속하지 못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를 좀 확인하시면 되고, 네,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변경 있으시면 정관사본 환부, 지정 부담하시면 분점 및 지정 현황, 그다음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가 포함되는 것, 유급 근로자 연구 25년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동년 동월 동일로 해서 근로계약서 일체와 급여 대장, 그다음에 취약계층 증빙 서류가 있고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일체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 서류 같은 게 있는데요. 통합사업관 시스템에 업로드하셔야 필수 서류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25년도 1월에서 12월 전체 이사회 회의록이라던가 그 다음에 2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실적 연도 같은 것들이 있고 특히 다른 것들은 그냥 첨부하시면 되겠는데 이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실적 연도 같은 경우는 발급이 별도로 좀 필요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확인 방법 1안이나 개인적으로는 2안을 추천해 드리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가 카드뉴스로 해가지고 바로 이 노트를 설계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조례 기간이 2025년도 12월 31일에서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작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래야지 2025년도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 유급근로자라든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마찬가지로 시점을 통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일자를 좀 확인하려고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2025년도 사회서비스 전체 모습 확인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매뉴얼에서도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보험 작성 가이드는 아시겠지만 반드시 저장하신 다음에 방문하셔야 되고 본점 및 지점, 일체, 근로자 명부라든가 이런 것들 작성하셔서 참여하셔야 되고요. 급여는 상여금 포함 세전 총액 기재하셔야 되고 취약계층 증빙 서류는 유급근로자 탭에서 각 취약계층 증빙 서류 업로드라든가 이런 데 있고요. 중요한 건 고령자분은 연세가 확인되기 때문에 제외고 중요한 게 4번, 5번, 6번이 있습니다. 특히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당시적 단속적 근로자분들에 대한 승인 공문이라던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같은 것들은 반드시 인가서나 승인 공문을 집착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떨 때냐면 보통 당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 공문분들은 경비업 하시는 분들, 경비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건물 관리 요격업 같은 것들은 이렇게 승인 공문이 필요하고 이렇게 아니시면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업무 능력이 일부 저하돼서 고용지청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승인받으실 경우는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매뉴얼이 없더라도 제출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계층 유형 중에 만약에 저소득자라던가 장기실직자 이런 분들 청년, 동료단달 여성 등등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별도로 취업계층 증빙 서류도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과거에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 또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도 승인 공문이 있으시면 그 승인 공문 안에 취업계층 유형이 기재되어 있으시면 그 공문으로도 대체하셔가지고 가름이 가능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6번 같은 경우가 매우 중요한데요. 6번 같은 경우가 매뉴얼에
그 예비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매뉴얼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자리 창출 사업, 뭐 사회보험료, 전문 인력 이런 것들처럼 인건비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정부 사업에서는 24년도, 25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작성이 불필요하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었고 혹시라도 경기도에서 진행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작년에 받으신 기업들은 매뉴얼과는 상이하게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재정지원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폼 예약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희 동그라미로 비대면 검토 또는 대면 검토 예약 바로 확인을 클릭하시면요. 혹시라도 뭐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 허용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니까 허용하셔서 들어가시면 저희 그 처음에 신청정 공지사항을 읽어보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요. 대면 검토 참석 가능 지역을 클릭을 하시는 건데 경기 서구를 좀 특정해서 부천, 안산, 시흥, 광명, 군포, 안양, 김포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로 가능하면 대면을 클릭하시고 혹여 불가능하시면 비대면 줌으로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 희망 일자를 기재해 주시는데 희망 일자를 기재해 주시면 동시간대에 이제 신청하시는 기업과 상충되지 않으면 최대한 기업에서 희망하신 일자를 반영이 될 거고 혹시 이제 동시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각 기업의 양해를 말씀드려서 선착순을 하겠지만 그래도 양해를 드려가지고 보통 정리를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접속하실 때 방법도 보시면 날짜를 클릭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일자 이후에 검토 시간이 중요한데 보통 1시간 단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검토가 진행되게끔 되어 있고요. 기업에서는 10시부터 16시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권고드리는 건 뭐냐면 권고드리는 건 오전 시간대가 일단은 조금 필요한 편이고요. 오후 마지막 타임이나 그리고 그 전 타임은 조금 몰리는 구조다 보니까 혹시 일정을 잘 안 분하셔서 진행하시되 실수는 60분 단위로 기재는 드렸지만 기업에서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작성하시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비했을 때 통상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되니까요. 요것들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비대면이라서 혹시 비대면 검토를 18시 이후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실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도 저희가 한 기업을 열어드리면 다른 기업들이 형평성 맞게 다 열어드려야 돼서 과업 시간 안에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업 정보는 법인 유명, 그다음에 참석자는 성함하고 지위, 연락처를 주셔야 되는데 연락처를 잘 주셔야 저희가 그 전날이나 당일날 안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줌 링크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필수로 요청을 드리겠고요. 개인정보 수집 제공 관한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경기도 영역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제출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저희 행정지원본부에서 대표번호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주자치단체도 각 지자체별로 일정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고지사항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저희가 그 안내드렸던 이 매뉴얼, 이제 한번 매뉴얼을 펴보시는 시간을 가질 건데, 매뉴얼을 제가 안내드리고 채팅창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 실무자님들은 매뉴얼 다시 한번 채팅창에 업로드 좀 해주실래요? 네, 업로드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네, 매뉴얼을 업로드 하시는 걸 좀 대기하다가
자, 저희가 이제 2026년도 예비 사회적격 사업보도 작성 매뉴얼인데 저희가 그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연도가 있는 이런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의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내가 해당하는 가장 최신의 자료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인 틀은 어쨌든 사회적 육성법이나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작년 거라든가 재작년 걸 보셔도 사실 입력하시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왜 제가 최신 데이터가 중요하냐고 그러면 일부 조금씩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비세적 기업 사업 보고 하실 때 피해가 발생할까 봐 염려되는 거고요. 그래도 경경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기존이랑 같은 맥락으로 지속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겠지만 행정 소요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고요. 제일 이 자료, 이 과정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업이 예비사회적 지정 요건을 이제 유지하시는데 혹시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이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해가지고 지정 요건 준수나 유지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 향후의 정책이라든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기초 자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보셔야 되는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가시면 매뉴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약간 에메랄드 색깔로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버전으로 보셔야 사업이라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큰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오시면 먼저 페이지를 말씀드릴 때 제가 PDF보다는 실제로 이 지침 안에 있는 지표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PDF는 6쪽이고 매뉴얼은 2쪽인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이 사업을 제출하는 목적은 5월 말까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서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시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지정 요건,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출 대상은 25년도 12월 말 기준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전달받은 전체 기업 수는 166개사입니다. 제출 기한은 아시겠지만 2026년도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지금 속히 좀 게시하셔가지고 사업 보고서를 사전에 종료하시는 걸 매우 권고드리겠습니다. 주체별 역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PDF로 9쪽이고요. 그 매뉴얼은 5쪽인데요. 전체적인 과업의 추진 절차가 있는데 1번부터 쭉 밑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들이 3번, 4번, 5번 과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3번 작성 방법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제 전문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3번 과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출 안내도 오늘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계속 안내드렸던 것들이 저희가 작성 제출 안내를 드렸고요. 중요한 게 사업보고서 제출이기 때문에요. 사회적 통합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5월 말까지 1차 검토자의 기초자치단체에 제출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출하실 때 기초에 하시는지 과격에 하시는지 차이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발급할 때를 비대면 검토 확인증을 탑재를까지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반영이 되고 혹시라도 우리는 내용이 다 검토됐어. 그래서 대면 검토 또는 비대면 검토를 하지 않고 셀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경기도 차원에서 시에서 기업으로 반려가 내려와서 보안기관에 반려해가지고 대면이나 비대면 모드를 수행하신 다음에 다시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비대면 검토 학위증을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이걸 넘어가서요. 예, 그 PDF는 12쪽이고요. 매뉴얼은 8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사업보고서 제출 서류. 제가 앞에 저희가 작성한 한글 파일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사업보고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작성하실 내용 자체가 온라인 사업보고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업로드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 한 부, 그리고 24년, 25년도 재무제표에서 부속 명세서가 포함된 사본 한 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통상 이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두 가지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 제출하라 했는데 그냥 재무제표 이건 확인원이죠. 이 재무제표 확인원에 제출되지 않고 그냥 뭐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납장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미비하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지침에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세무사나 회계사 확인원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 명세서 포함이라고 했더니 사실 부속 명세서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혹시 메모가 가능하시면 제가 이 재무제표 관련해서 부속 명세서 포함해서 사본 한도가 어떤 건지 상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요. 재무제표 확인원입니다. 재무제표 확인원. 제일 첫 장에 우리 기업 개요라는 거 나오고 회계사 생사가 직위 찍어준 그 첫째 겉장 있지 않습니까? 이 겉장하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도 한두 장만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나올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손익계산서가 나오고요. 이게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 당시 원가가 있으신 분들은 원가 명세서, 뭐 제조 원가 명세서, 공사 원가 명세서, 용역 원가 명세서처럼 원가 명세서가 나올 거고요. 이게 없으신 원가가 없으신 것도 있습니다. 원가 명세서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빠뜨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이익이 났으면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만약에 결손이 나셨다 그러면 뭐예요? 결손금, 처리 계산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재무제표 확인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원가가 있으시면 원가 명세서, 그리고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까지 있으셔야지 요 사본 한부가 완벽히 제출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려가 자주 될 수 있을 만한 건 뭐냐면 2026년도 사업계획서 한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2026년도 사업계획서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통상 가져오시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이 FM 양식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오시는 건 일자리 창출 사업 때 쓰셨던 사업계획서 같은 거 한 부 또는 다른 용역 같은 데서 제출하셨던 사업계획서 같은 걸 많이 가져오시는데 사실 자유양식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샘플을 꼭 FF로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법상에서 합자 조합도 특히 중요한 게 이 사회적 목적 재투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적 목적 재투자가 있는 영리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셨으면 차년도 2026년도에 이 당기순이 배분 가능한 이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해당 등록 받으셔가지고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 기존 걸 참고하셔야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 두 번째 당구장 표시의 내용을 넣어주셔야지만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병관 사고는 2025년 중에 변경된 경우라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26년 1월 3일 날 변경된 거 어떻게 해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건 해당하지 않고요. 반드시 2025년 중에 변경되신 걸 제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된 지점이 있으신 경우에 본점 및 지점 현황 한부 제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되신 거 제출하셔야 되고 유급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근로명세서, 취약계층 증명서류 이 밑에서 이 다섯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급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근로명세서, 취약계층 증명서류 이 네 가지는 2025년도 12월 31일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신 근로자분들에 대한 내용을 기재 및 준비해 주시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12월 뭐 10일 퇴사하신 분 이런 분들은 12월 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셔도 뭐 6%의 명부라든가 이런 데서 제외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12월 31일자 딱 하루를 찍어가지고 그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여러분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한도인데요. 이거 꼭 화면을 잘 봐주세요.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한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업들, 우리 예비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사회 서비스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유형은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그리고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중에서 사회 서비스로 인증 또는 지정받은 것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사업 보고서 때 사회 서비스 제공 내역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기업들이 막 100% 사회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90%입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물리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사업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실 때 프로테이지가 매우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들을 1년치를 쫙 취합을 하신 다음에 거기 안에서만 숫자가 이제 분류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업보고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가 예를 들어 한 10장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 10장이 10장에 나오는 전체 인원 수를 딱 봤더니 뭐 100명씩 10장이면 1000명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체 인원이 1000명이고 그 중에 각 낙장별로 취약계층이 뭐 30명씩 10분 적혔다 그러면 취약계층 300명 해가지고 아 우리는 30%를 넘는다라고 기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사회 서비스나 혼합형, 지역사회공헌 가형 중에 사회 서비스가 필수인 기업들은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고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아예 2026년도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 지침 141쪽을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 지침 141쪽에 보면 보시면 이거는 사회적 인증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예비 사회적이시니까 관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향후에 이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표라는 것들을 매번 관리하셔야 되는데 요지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전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에서 전체 수혜자를 잡고 거기서 취약계층 수만 이렇게 취합하는 건 우리가 분모와 분자가 있으면 분자에서만 노는 거고요. 실제로 분모까지 전체 모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매출장 같은 걸로 엑셀로 1년치를 받으시면 날짜랑 적요, 거래처, 대변, 잔액 등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날짜와 적요를 보셔가지고 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건들 적요 중에서 적요랑 거래처 중에서 대변이 매출이잖아요. 이 대변에 발생된 금액을 오른쪽에 보시면 셀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랑은 별도로 사회 서비스 매출 여부
사회 서비스 제공일, 사회 서비스 내용, 수혜자 수, 취약계층, 비취약계층, 그다음에 취약계층 유형, 뭐 구분, 증빙번호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 엑셀 파일을 관리하셔야 되고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회 서비스 매출 여부를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 파일 5번이 뭐예요?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가 돼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고 상품 판매도 있으니까 상품 판매에 대한 조회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특히 교육 관련해서 또는 우리가 일련의 서비스 관련한 기업들은 반드시 이 실적들을 관리하시고 이게 매 월별로도 나누셔가지고 이 월별로 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의 수화나 이런 게 전체 토탈 해가지고 여기서 취약계층이 30% 이상 나오게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돼서 요 예비사회적 매뉴얼에는 없지만 제가 향후에 여러분들 관리하시거나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을 가져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만을 가져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하시고 특히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중에 사회 서비스로 지정받으신 기업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 인증 업무 지침에 나오도록 관리하시는 예시를 반드시 들어드려야 되고 요 예시를 제가 굳이 가져온 것도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외부에서 참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출처는 2026년도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 지침의 141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의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께서는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는 기본으로 가져오시는 거고 이렇게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표를 1년치를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가져오시는 게 매우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성 실무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그인이 왜 나와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로그인이에요. 왜냐? 내용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놓으셨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예요? 실제로 시스템에 로그인이 안 되면 향후에 과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은 5월 말까지로 해가지고 입력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그 사전에 지금이라도 이 통합사업 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로그인이 작동이 되는지를 미리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꼭 이걸 작성하시려고 할 때 보면 뭐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업이 종료되거나 전에 또 한가한 시간에 하시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럴 때 이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은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바쁘시니까. 그런데 과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꼭 이 아이디 로그인 여부는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관련해서는 제일 아래쪽에 1661번에 4006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1에 4006번으로 전화를 주셔야 이 물리적으로 시스템적인 부분, 물리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로그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전문기관이나 시군, 뭐 간호사한테 연락하셔도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요거는 평일 과업 시간에 해소를 하시고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우리만 검토기관이나 제출기관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다 제출기관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전화가 좀 많이 어려우세요.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로그인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로그인이 되셨다 치면은 우측 상단에 마이 페이지에서 하이퍼링크가 이제 사업보고서가 뜨고 이 중에 또 사업보고서 들어가시게 되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래처럼 메뉴들이 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예시에 너무 많이 사업보고서 나와 있다 보니까 혹여 우리도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 건가라고 하겠지만 사실 요 준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출력사에서 보시면 뭐 과거 2022년부터 나오고 이러거든요. 요거는 인증 사회적 기업의 화면을 캡처해서 온 겁니다. 요건 잘못된 캡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엔 많아봤자 2년, 뭐 3년 있고 2년 안쪽일 거고 그 다음에 금년에 처음 예비사회적 사업보고 작성하시는 기업들은 아예 목록에 빈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매 5월 달에 제출이거든 10월 달에 제출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있으셔봤자 뭐 2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1개, 2개, 0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5개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작성을 금년껏 하셔야 된다 5개 있으셔도 반드시 여러분 우측 상단에 사업번호 등록으로 새로 불러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간혹가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보건연도에 목록에 보시면 되게 헷갈리게 되는 게 2025년도에는 우선 2026년도 뭐 5월달 제출, 뭐 4월달 제출, 또 작년 거는 2024년이라고 해놓고 막 2025년도 제출 뭐 되게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간혹가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들어갔더니 자동으로 돼 있네 해가지고 이전 걸 누르셔서 뭐 엎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엎어놓은 데이터가 임시 저장이라도 되면 되는데 각 탭에서는 잘 저장되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제출이 안 되고 다 날라가요. 그리고 굉장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보고서를 등록을 꼭 하셔가지고 새로 불러오기를 하신 다음에 중요한 게 해당 차수 25년도에 사업보고 내용을 26년도 5월달에 최초 작성하시면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안내판이 나올 거고 팝업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바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멈추실 수 있잖아요. 그 멈추시는 기업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가 나와야지 사업으로 작성하시겠습니까 가끔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가 안 나왔다 그러면 지난번에 인용하기 날라갔거나 아니면 지금 지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당장 멈추시고 꼭 지난번에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시스템하고 소통하신 다음에 사업을 개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고 사업보고서를 이제 확인까지 누르시면 이 사업보고서 내용이 뜨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보고서에서는 이 파란색 내용, 기업편화, 사업보고서, 재정성과, 유급근로자 명부, 구비서류 첨부까지 해서 총 5가지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를 이 매뉴얼에서는 뭐라고 칭하냐면 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업 현황 탭, 사업 보고서 탭 등등해서 우리는 이 기업 현황 탭부터 끝에 가서 구비서류 첨부 탭까지 완료해가지고 대면번호 확인증을 올리고 사인까지 한 다음에 제출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각 세무사항을 입력하실 때 우측 하단에 반드시 임시저장 버튼을 2번, 3번, 10번씩 누르세요. 우리가 한글 버튼에서 컨트롤 S 누르시는 것처럼 번거로우시더라도 임시저장을 계속 누르셔야지 아니면 입력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시스템이 현실을 미처 제대로 반영해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오류가 나가지고 쫙 날아간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드시 임시 저장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문기관으로 오실 때도 제일 마지막에 가셔서 이 저장까지만 하고 오셔야지 제출까지 하고 오시면 단료가 필요하다.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시다 보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매뉴얼들을 다 공지해서 안내 드리긴 했지만 혹시라도 매뉴얼을 찾으셔야 된다거나 입력하시는 중간에 매뉴얼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주황색으로 작성 안내 버튼이 있는데 여기 누르시면 매뉴얼 또 한 번 다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업 현황템으로 갈 건데요. 기업 현황템은 아시겠지만 202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비사회적 지정서하고 12월 말 기준하고 다르실 경우 예를 들어 뭐 소재지가 변동되셨거나 뭐 대표님이 변동되셨거나 이러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유형이 변동되셨거나 그러면 반드시 이 지정서를 재발급하셔야 되는 거고 신규 지정서를 재발급하시기 전에는
기업 현황이 변경이 불가하고 지정서 재발급된 이후에 시스템 자동 변경된다는 게 뭐냐면 이 아래에 이 표가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서 보실 기업 현황 화면이랑 내용은 같은데 이미지가 조금 못 따라오죠. 보시면 기업 현황, 인증번호, 뭐 지정번호 이런 것처럼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게 막혀 있어요. 글자나 이제 숫자가 떠 있고 그런데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상이하시다 그러면 지정서를 재발급하셔야만 이 내용이 바뀝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없이 이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뭐 업종 코드, 업태 이런 것처럼 흰칸으로 나눠져 있는 공백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셀프로 입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빈틈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조금 누락하시는 게 뭐냐면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이쪽이에요. 두 쪽으로.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 내용들이 있으실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제일 높은 것들을 메인 매출로 잡으시고 주 업태 쪽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거고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부 쪽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회적 목적을 입력하시는 건데 이 사회적 목적은 제일 기본적인 골자는 이거죠. 우리 기업, 우리 땡땡땡땡 기업은 무슨 무슨 사업을 영위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뭐 일자리 경영 인사이적 기업이다. 또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타 창의력 신형 기업이다.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왔어서 뭐 두세 줄, 한두 줄, 뭐 두세 줄 이렇게 이게 장문을 보는 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업 계획서처럼 뭐 몇십 줄씩 뭐글 보신 분들 계신데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기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만 증명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심플하게 작성하시고 다만 여기 녹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이라고 해서 일자리 경영, 사회 서비스 이런 것처럼 다섯 가지 유형 있지 않습니까?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꼭 넣어주시는 게 위에 이제 보시면은 그 유형이라는 거 이런 거 매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제가 그 13페이지 당연히 됐고 그다음에 매뉴얼로는 14페이지고 PDF로는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류가 많이 나는 게 의외로 이 출자 현황에 오류가 진짜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오류가 나냐면 이 출자를 입력을 안 하시고 누락하시고 막 다음 탭으로 넘어가셨다가 맨 끝에 가서 저장해서 제출하려고 왔더니 출자량이 안 돼가지고 뭐 오류 걸려서 또 거슬러서 출자량으로 갔더니만 또 뒤에 게 날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출자량은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고 비율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 비율 왜 그러냐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수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출자 좌수로 우리가 작성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비율로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영리, 비영리 전부 상관없이 이 비율의 토탈은 반드시 100으로 맞춰주셔야지 이게 무리 없이 넘어가는 거라서 뭐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어떤 것들이 많이 헷갈리시냐면 예를 들면 사단법인 같은 것들은 출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추가하시면 성명 해당 없음, 소속 해당 없음, 직위도 해당 없음, 지분 100%, 100이라고 쓰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1인 주식 기업은 당연히 대표님 한 분만 쓰시면 되고 2인, 3인인 기업들은 추가 하셔가지고 세 분 적으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33.3%씩 세 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33.3, 33.3, 33.3 소수점 때문에 100이 안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을 그냥 뭐 33.4% 이런 것처럼 반올림 살짝 하세요. 그래야 합산이 100이 나와가지고 무리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경이나 이런 것들처럼 조합원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은 여기 보시면 출전자가 많은 경우 누구누구의 20인 대표적으로 뭐 누구누구의 몇 분 이런 식으로 한 서너 명 적으시다가 마지막에 누구누구의 몇 명으로 해서
나머지 자녀 출자 지급 비율을 적어줘서 100% 맞추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왜 생겨요? 해당 업소인 경우에 뭐 영구로 해놓거나 아니면 아예 비우시거나 이런 경우에 입력하실 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출자량이 굉장히 중요한 입력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오류를 많이 내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매뉴얼은 15쪽이고요. PDF는 19쪽인데요. 정관도 만약에 2025년도에 여기 보시는 정관등 변경 신고사항 관련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세부 내용 중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셨으면 정관 변경 여부를 변경 없음에서 변경을 체크하시고 변경을 체크하시고 신고, 미신고 하신 것들 적으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보통은 예비 사회적 때 어때? 정관 변경을 인증 목전이 아니면 많이 안 하시죠.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보통은 변경 없음 하고 변경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할 거 없어서 미신고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오류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경 없음만 찍고 이 세 가지 비워놓고 넘어갔더니 안 넘어가거나 오류 생기는 게 있어서 변경 없음 미신고만 해도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 변경 없음 미신고 해보시고 탭이 안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이 변경일이나 정관 변경 신고 있으시잖아요. 그냥 아무나 하나 찍어가지고 빈칸 두시지 마시고 아무나 찍으신 다음에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변경 없음이고 미신고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팅할 때 안 잡힐 거고요. 잡힌다 하더라도 내용들 보고 이게 안 넘어가서 시스템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면 돼서 대부분 넘어가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시면 그렇게라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정관은 변경하셨어요. 근데 지자체라던가 이런 데 신고를 안 하셨을 경우가 있으시면 혹시라도 이제 저희 정보기관 담당자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지침으로는 16조, 매뉴얼은 20페이지고요. 여러분들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내역. 지원 내역 한번 보세요. 지원 내역 한번 보세요. 그 지원 내역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단위가 반드시 원 단위가 원. 이게 막 셀프로 1,000원 단위로 절사하신다던가 원 단위로 쓰시라고 했더니 그 뒤에 오소리도 그냥 4,333원 아니고 4,000원 이렇게 잘라오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원 단위 전체 1원 단위까지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 드렸는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이 정보 지원 란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사업, 사업 개발비,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유정보 재정지원 사업은 2026년도 사업보험 제출 시 작성 부료. 왜냐하면 미심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어는 놨지만 우리가 해당되는 건 뭐예요?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는 아예 실시를 안 했고 사회보험료는 사회적 기업만 해당하니까 우리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 사업만큼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기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24년도, 25년도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랑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2025년도에 이 자금을 지원받으신 분들은 그 정부 지원에서 위에 일자리 창출 란에다가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기업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야는 뭐냐면 민간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다시 위에 보시면 이 정부 지원까지는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민간 지원이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뭐 기업 후원, 모기관 지원, 일반 기도, 민간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요. 금년에 조금 추가된 게 뭐냐면 자, 추가된 게 추가된 게 아니고 좀 헷갈리실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기타 부분 있잖아요. 기타 부분. 여기 기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내용이 없어서 영원 쓰시는 게 아니고 이 기타 부분에는 이거 좀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민간 지원의 기타 부분에는 해당 연도 1년간 발생한 이자 수익, 자비 등 위에 지원금이나 후원금 등을 제외한 영업외 수익 금액을 기입하시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서 한 두 번째 장 넘겨보시면 영업외 수익이 나오죠. 그 영업외 수익에 뭐 이자 수익, 자비 여러 가지 목으로 일련의 금액들이 우수리 같은 금액들이 있는데 이 금액들에 대해서 이 금액들에 대해서 뭐 일자리부터 민간도로 지원까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요 기타에다가 합산해서 적어주시는 건데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작업들은 팁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30만 원이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적으시는 게 좋냐면 내용을 우리가 굳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어 이자 수익 바로 열고 10만 원 100,1001 하고 그다음에 자비 100,1001 이런 식으로 어떤 내역에 얼마가 합산돼서 요게 나왔다라고 적어주시면 대면 검토하실 때도 1차 검토, 2차 검토하실 때도 이거와 관련해서 두 번, 세 번 질의를 받으실 필요가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왕 작성하실 때 이 잔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신지를 내용에 별도의 얘기가 없는데 기재를 실무적으로 해주시면 훨씬 관리가 편합니다. 특히 어려운 것들은 뭐가 있냐면 가끔 기업에서 공모사업, 뭐 제안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받으시면 영업의 수익이 뭐기에 뭐라고 떠요? 국고보조금목으로 뜨잖아요. 국고보조금으로 엄청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뭐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뭔가 정부 지원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기타에다가 예를 들어서 땡땡땡 부처에 무슨 지원 사업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 똑같이 합산하시면 되고 그 국고보조금이 있었잖아요. 국고보조금은 그럼 여기 다 들어가야겠죠? 그거 빼고 나머지 이자 수익 자비 이런 것들은 여기 기타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헷갈리죠? 네, 헷갈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만큼은 중요하신 게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계정별 원자를 확보하십시오. 계정별 원자. 특히 이 영업의 수익 부분에 관련한 계정별 원자를 확보하시면 1년 동안에 누적된 금액들이 그 계정별 원자 안에 다 일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항목별로 우리가 덧셈을 해가지고 원 단위로 더하면 되니까 영업의 그 손익계산서만 보고는 갈라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게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냥 손익계산서만 보시고 적으시면 되는데 혹시 뭐 국고보조금을 분리하신다든가 뭐 일자리 창출 지원금하고 다른 지원이 섞여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막 갈라내셔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원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국고보 정책 자금인지 정부 지원인지 아니면 민간 지원인지 구분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계정별 원자 한번 확보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실제로 대면 검토 또는 비대면 검토 오셔가지고 제일 오랫동안 시간을 끄시고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요 재정 지원 파트가 이슈가 제일 크기 때문에요. 요것만 교통 정리를 잘 해오셔도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계 현황. 연계 현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보고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연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연계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명을 연계 내역에 적으시는 건데 단순 뭐 거래관계 이상으로 그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사실 밀접한 게 좀 어려운데 밀접한 거의 대부분은 뭐 MOU나 좀 아니면 거래가 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원 단위로 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요 칸은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실적이 미흡하다 이래서 뭐 탈락하거나 지정을 취소시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연기하는 플러스 알파라서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좋은데 혹여 없으셔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적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의사결정 참여 내용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 사회적 기업 때 지정 요건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기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우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 경우 작성하셔라 하는 건데요. 제일 기본 세팅은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예비 사회적 기업 때 지정 요건이 없다 하시더라도 여타 사정에 의해서 또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사회나 이런 운영 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때 제출하시면 인정해 드리는데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뭐 이사회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예비 사회적 기업은 반드시 그렇게 따지면 정관에 이사회 내용이 있어야지 이사회를 운영하시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활동자 같은 경우 임직원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인정해 드려서 대부분 이사회를 하시는데 혹시 예비사회적 기업이신데 하시면 제출하시는 거고 없으시면 미제출하셔도 이건 너무 부담을 안 가셔도 돼요. 예비사회적 기업 수준에서는. 그리고 이제 주된 의사결정 구조가 나중에 인증도 고려하셔야 되니까 사회적 기업 인증 때로 고려하시면 주식회사로 치면 최소 구성이 3인이어야겠죠. 첫 번째 대표이사, 두 번째 근로자 대표인 사내이사,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세 번째 사외이사. 이 세 명이 최소 요건. 그리고 이 세 명 중에서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 친인척 등 특수이해관계자 위주로 구성하는 경우인데 이게 뭐냐면 임원들 중에서 과반을 특수이해관계자를 넘으시면 나중에 임금 가실 때 인정 안 해줘요. 50% 초과하시면. 그러니까 아무리 많더라도 과반은 맞추셔야 되는 그 반반은 맞추셔야 되는 게 있고요. 25년도 1월부터 12월 중에 개최한 의사결정 구조.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1월부터 12월까지 뭐 한 건 하셨으면 한 건 제출하시고 네 건 하셨으면 네 건 다 제출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최 실적이 없으시면 예비사회적 기업이시기 때문에 안 적어줘도 넘어갈 수 있겠다. 다만 공란으로 두시면 시스템에 안 넘어갈 수 있어서 혹시 안 넘어가신다 그러면 0명으로 채워주세요. 0, 0, 0, 0, 0, 0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있으시다 그러면 반드시 연 2원 기준으로 하시는 건데 연 2년이라 하시면 매년 21페이지로 오시면 어떤 게 연 2년이냐면 쭉 내려오셔가지고 연 2년이 누적하라는 말씀이시죠. 요 기업을 예시로 들어드리면 만약에 2월 달하고 11월 달에는 총 두 번을 회의를 진행했잖아요. 총 회의를 두 번을 진행했으면 이사회가 연간 2월하고 11월이니까 두 번을 하셨다라고 누적을 하시는 거고 이건 사회적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학습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참여하신 게 대표이사, 근로자대표, 사회이사 제가 말씀드린 세 번 나왔죠. 그다음에 11월 달은 대표이사, 근로자대표, 사회이사, 감사 이 네 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입력하는 거 뭐냐면 이 사내 임원 칸에 대표이사 한 명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누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임원 중에서 사내 근로자대표 같은 경우는 근로자대표 한 번, 근로자대표 한 번에서 두 명으로 누적하는 거고 사회이사님도 누적하는 건데 감사님은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을 하고 등기가 되어 있지만 요 부사결정 기구의 숫자는 세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시스템을 보시면 이 사회 이해 관계자도 뭐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가 나눠져 있죠. 뭐 지역사회, 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강사님을 뭐 기타나 뭐 지역사회에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강사님을 입력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회적 목적 재투자는 사회적 기업이건 예비 사회적 기업이건 무관하게 전부 해당하는 지표인 건 아실 거고 이게 우리 정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재투자하는 거에 뭐 근로자 임금 인상, 뭐 복리후생 여러 가지를 내용을 넣어놓으신 조항이 바로 이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1이 사회적 목적 재투자 관련된 사항이고요. 배분 가능한 이윤이라 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상 법정 적립금을 뺀 금액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범주를 좀 구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세무비장 대리인한테 좀 확인해서 우리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은 사실 매우 다양합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표님이나 임원, 직계정비소에 대한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하고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 종교 조직 기부금, 선교 사업을 위한 지출. 여러분 기부 열심히 하시고도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게 기부금 영수증 잘 떠올리시면 뭐가 있냐면 기부 코드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기부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기업이 가지고 계신 기부금 영수증 있으시면 발급받으신 기부금 영수증 있으시면 거기에 보시면 무조건 기부 코드라는 게 숫자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 종교단체 기부금은 코드 41번입니다. 코드 41번에 특정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회공헌적 재투자 특히 그게 어디서 오해를 많이 받냐면 지역사회 기부도 사회공헌 사업으로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투여되시고도 인정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단체 기부금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기준은 이 재투자하는 기준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자, 조금 이제 요 거슬러 올라가는 게 많아서 이게 항상 헷갈려요. 이게 뭐냐면 2024년도에 발생한 이연금에 대해서 2024년도에 발생한 이연금에 대해서 2025년도에 3분의 2를 쓰셨는지를 2026년도에 검토를 하니까 이게 헷갈려요. 다시 한번 2024년도에 이제 발생한 이제 배분 가능한 이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적 기간이 지금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보고하는 거니까 24년도에 발생한 거 가지고 25년도 한 해 동안 근로자 조건 개선부터 뭐 시설 투자 같은 걸로 3분의 2를 쓰셨는지를 2026년도에 보고하시는 거예요. 5월달에.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기업들은 근로자 임금 인상이라던가 시설 투자 같은 걸로 다 비용은 처리가 되는데 이게 비용이 처리 안 되는 경우는 어떨 때 있냐면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실제 집행하신 것 대비 증빙이 안 되는 경우. 증빙이 안 되는 경우들은 저희가 대면봉투 하시면 증빙 자료가 나오는데 그 전에 셀프로 하시기 좀 어려울 때도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특히 이 근로자 처우 개선 같은 거와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제 못 쓰셔가지고 왜냐면 앞에서 계속 그 근로자를 파악할 때 2025년도 12월 31일입니다라고 계속 못을 박아놨더니만 여기 있으신 일자리 창출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도 2025년 12월 31일 딱 그 자들만 써주시는 거예요. 그 분들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25년 동안 전체 중에서 혹시 중도 퇴사하셨지만 신규로 고용하셨던 분이 계셨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임금을 세전 총액으로 해서 전부 다 써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급여가 뭐 세전이 뭐 300만 원 근로자셨다. 근데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근로를 하셨어요. 근데 12월 달에만 퇴사하셔가지고 12월 달 근로자로 잡히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자리 창출에 금액을 3,300만 원 쓰셔야죠. 25년도에 새로운 분 신규 고용화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그만큼 지출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매 월별로 해가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하신 분들은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뭐 임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로자 초과 같은 거 넣어주시고, 상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근로자 초과 같은 데 넣어주시고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금년에 경주되는 이 기타 칸이 이 예시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기타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 조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가 그 실제로 시스템 칸이 어떻게 되냐면 더 확대돼가지고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및 기술 개발 같은 거,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투자 및 기술 개발 같은 거,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금융, 기부 등에 납입하시는 거, 그 외에 사회적 목적을 사용한 금액으로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놓치시지 않고 있으시면 작성을 하시는 거고 없으시면은 문제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관련해가지고 그 특히 이 사회적으로 재투자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우리가 2024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나왔다. 그러면 배분가능 이율이 나왔겠죠? 그러면 3분의 집투자가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나왔었다. 그러면 그 당해년도에 마이너스 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 3분의 2 재투자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겠죠. 마이너스였으니까. 요거는 꼭 인지하시고 제가 뒤에는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별다른 얘기인데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우리가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결손금 처리 계산서에서 그대로 보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배당이 보통 예비 세액계획에는 아직은 없죠. 보통 0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당, 현금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잉여금의 나머지 3분의 2였잖아요. 3분의 1 이상을 초과한다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일련의 행정 조치를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예비 세액 기업들은 어떤 거를 보러주냐면 특히 우리 테크 기업들 지금 계신데 나중에 예비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투자하실 경우 투자에서 요 배당이 3분의 1까지로 제한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은 알고 접근하시는데 알고 우리랑 연계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뭐 지분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텐데 뭐 해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끔 가다가 이런 내용이 인지가 안 돼가지고 법적으로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서 혹시 향후에 뭐 투자 같은 거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투자자한테 우리가 정관에 이런 내용이 있고 요런 우리가 의도사항이 있다라고 꼭 강조를 해줄 필요가 매우 있습니다. 예. 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은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은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지역사회 공헌형 중에 A형, 나형, 다형이 세부적으로 있는데 특히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중에서도 사회 서비스로 지정받은 곳은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중에 사회 서비스로 지정받은 곳은 이 사회 서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전체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 나중에 입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토탈을 냈을 때 전체 수 대비해 가지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제공률이 30% 이상 나와야 되고 우리가 혼합형이나 이런 것들은 2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사업보험 작성 기준을 보세요. 25년도 1월에서 12월 1년간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을 전부 기입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전체 수혜자 중에서 취약계층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부를 가져오셔야 돼요. 아까 그 저희 예시에서 표 만드시는 거 있잖아요.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만 국한되지 마시고 그 확인서를 저희 사회 서비스 제공 표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와 그 조건표를 전부 다 합산한 게 우리 실적 전부고요. 이제 바우처 기관이라든가
노인 장기 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되고 직업훈련기관도 별도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취약계층의 범위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취약계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뭐 고령자, 뭐 장애인 이런 분 당연히 계신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취약계층으로 고용할 때 아 이분을 취약계층으로 봐야겠군요 하는 거고 사회 서비스에서는 조금 더 넓습니다. 그 취약계층 외에 사회 서비스 취약계층은 취약계층 위를 포함해서 조선가족, 외국인 근로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상적으로 고용할 때 생각하는 취약계층 외에 플러스로 사회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조금 더 넓은 범주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범주가 훨씬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때 대상자를 참고하시면 되고 사회 서비스 제공 내역은 단순 기부나 선물 기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보세요. 이제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그 사회 서비스 제공 인원이 있잖아요. 이게 월별 누적제입니다. 아까 이사회도 여러분 누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도 누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만약에 정직원 한 명한테 12달 동안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 명이 아니고요. 12명으로 1월달 한 명, 2월달 한 명 이런 식으로 12명으로 누적 입력하셔야 돼요. 월별로. 월별로 누적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드시 인원수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인원수.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그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예시거든요. 이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로 볼 때 제공기관은 당연히 우리 각 기업이 계실 거고 수혜자나 수혜기관은 우리가 제공했던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 서비스 내용에서 제공 일시, 수혜자 수, 대상, 내용 환산점 이런 사회 서비스 내용 있죠. 이 란이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제일 베스트한 거는 한 번 제공하실 때마다 한 건씩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받으셔가지고 건별로 관리하시기 제일 편하겠죠. 명확하니까. 그런데 보통은 실무적으로 그러기 많이 어렵기 때문에 뭐 분기별, 뭐 반기별 아니면 연 단위로 한 번씩 끊어주실 수 있는데 요거는 연 단위로 끊어준다는 가정하에 예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예시가 잘못됐죠. 우리가 25년도 1월부터 2월, 7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주 한 번씩 해가지고 한 달에 4번을 진행했더니 12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전체 수혜자 수가 15명. 회차별 참여자 수 모두 같은 단서가 있죠. 만약에 수치가 달라지면 표를 만들어가지고 뭐 작성을 하시거나 별도로 체킹을 하셔야 되고요. 수혜 대상, 이게 중요하죠. 이 15명 중에서 비취약계층은 10명, 저소득자 5명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에 취약계층 플러스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까지 기재를 하시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5명에 대해서 증명서를 다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기만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중요한 게 환산 금액도 반드시 잘 적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사업 보고서에 단점이 뭐냐면 입력하는 수치는 반드시 인원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저소득자분들 관련해가지고 방과 후 학교 드론 교육을 5명한테 12번 제공했으면 60회로 누적하시는 거고요. 비취약계층도 마찬가지로 10명씩 12번 제공했으니까 120명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하시는 건데 이게 문제가 단어가다 어디서 발생하냐면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중에서 어디서 발생하냐면 여기 그 증빙을
하실 때 인원이나 시간이나 횟수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증명하시게 되세요. 30% 20% 채우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한 증명 방법을 인원 또는 시간 또는 횟수로 증명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인원으로만 기재하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기업이 인원이기는 한데요. 간혹 가다가 횟수로 하시는 기업들이 있는데 혹여 횟수로 하신다 치면 이 비율이 이게 전체 180이면 취약계층이 60% 나왔으니까 30%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횟수로 치면 이 비율이 안 나올 인원으로 치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횟수로 우리는 여태까지 산정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사업보고서에 인원으로 치환을 하려다 보니까 비율이 안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전문기관 저희 실무자들한테 반드시 우리는 횟수로 증빙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토했던 기업도 횟수로 증빙하는 기업이었고 제가 그래서 대면번호 확인증에 뭐라고 넣어드렸냐면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 지침에 따라서 여기는 그 횟수로 증빙 중이고 통합사업관리 시스템의 한계상 인원으로 했을 때 비율이 뭐 10 몇 프로밖에 안 나오지만 횟수 관련해서 제가 2024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출장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횟수로 증빙했을 때 뭐 몇십 프로가 나와서 이거는 가름할 수 있겠다라고 적어서 보냈더니 특이사항 없이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반드시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지역사회 공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공헌형 다나다 상관없이 이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은 다 인정하시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이 칸이 열려 있으시면 그냥 넘어가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탭이 안 넘어가는 경우들은 그냥 해당 없음으로 칸만 채우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그냥 우리가 취약계층한테 뭐 사회 서비스, 일자리, 뭐 지역 문제 해결해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지역사회 공헌 내용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목적을 담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A형은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우리가 사회 서비스 제공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나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입이나 매출액의 40%를 쓴다고 되어 있고 다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매출이나 매입액을 40% 쓰겠다고 프로페이지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요 내용에 우리가 매출 또는 매입액의 몇 프로 이상 이것들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다고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역사회공헌은 특히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매입 매출장을 같이 증빙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방법이죠. 네, 하나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타 창의형 신형 같은 경우도 기타 창의형 신형만 이 칸 기재하시는 건데 가끔 기업에서 가끔 이제 처음 작성해 보신 분들은 하루가 열려 있으면 막 다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이 기타 창의형 신형만 작성하시면 되고 기타 창의형 신형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영리 기업과 차별성을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사업보고서도 마찬가지고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하실 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특히 영리 기업과 차별성 관련해 가지고 차별화 방안들을 모색하시고 증빙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죠. 뭐 MOU, 뭐 신문 기사, 뭐 이런 것들 계약서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있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PDF로는 34쪽, 매년 30쪽인데요. 재정 성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정 성과예요. 요거 쉽게 말씀드리면 재무제표 입력하시는 거라서 앞에 것들보다 좀 덜 헷갈리세요. 우리가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되는 거지 헷갈리실 건 딱히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도 단위를 반드시 원 단위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재정성과 탭에 가시면 첫 번째
매출액, 공공시장 매출액, 민간시장 매출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공공시장과 민간시장 매출액을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나누면 정말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 계략적으로 우리가 매출액이 1억이었는데 B2G가 한 3억, 3천만 원, 민간시장 7천만 원대, 7대 3으로 나뉜다 그러면 그렇게만 쓰셔도 괜찮아요. 대신 매출액 합산이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매출 원가가 있으시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상호 매출 원가 있으시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영어로 쓰시는 건데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원가들이 있어가지고 매출 원가하고 상호 매출 원가 특히 매출 원가는 그럭저럭 쓰시는데 이 상호 매출 원가를 누락하시거나 아니면 매출 원가랑 똑같이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금액 확인하셔가지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인건비. 동그라미 5번에 인건비. 이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기억하세요? 인건비가 뭐냐면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임직원 급여, 재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급여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데 이게 다른 것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재정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딱 하나 계산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요 인건비예요. 인건비. 요 인건비 칸을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틀려도 오류가 안 나요. 왜냐면 매출원가 뭐 이런 것들을 잘못 입력하시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이 이게 에러가 날 거라서 우리가 위에 좀 틀린 게 있구나라고 조금 가름하실 수 있는데 요 인건비만큼은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헷갈리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어느 게 명칭이 많이 달라지냐면 일용임금. 일용임금 뭔지 아시죠? 재무제표 뭐라고 나왔어요, 보통? 일용임금이? 이러면 우리가 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현장에 오셔서. 재무제표에는 일용임금이라고 안 나와 있고요. 보통 실무적으로 잡급 나와요, 잡급. 우리가 잡급이라고 내용이 아예 없다 하시면 그게 뭐예요? 25년도 1년 동안 우리가 일용직을 한 번도 쓰신 이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잡급. 그리고 만약에 잡급으로 해서 얼마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게 일용임금입니다. 그래서 임원급여, 직원급여, 그리고 수당들, 상여금, 잔급, 퇴직급여까지 다 합산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합산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잔급 없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없는 게 좋죠. 일용직을 우리가 하시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단기 근로가 필요할 경우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활용을 못 하시는 건 아닌데 있으시면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내려올 게 뭐냐면 제조원가 명세서 원가 명세서상 농업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원가 명세표, 원가 명세서상에 원재료비, 정비, 농업비는 혹시 원가 명세서 나오시는 기업들은 그대로 숫자 쓰시면 되고 원가 명세서가 없으신 기업들은 그냥 000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별도 계산하셔야 되는 거 이해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하죠. 고용. 고용 관련해 가지고 고용은 아시다시피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돈을 전부 인정해야 되는 거고 기준점이 언제냐면 2025년도 12월 말 특히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 12월 31일에 고용보험이 어떤 분이 가입되어 있으셨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한글 파일에서 뭘 말씀드렸어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를 말씀드렸죠. 아까 고용보험 12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짜 찍어가지고 뽑아드리는 거 있어요. 한글 파일에 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발급받으시면 정확하게 25년도 12월 31일자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누구였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보통 확인이 어려운 건 뭐냐면 4대 보험 떼시는 경우. 4대 보험은 출력하는 지금 이 순간만 나오니까 과거 실적이 다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수입자 연구를 뽑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에 입력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 아시죠? 한 분 한 분씩 추가해서 입력하시는 게 있고 엑셀 폼을 받으셔가지고 입력하신 다음에 쫙 업로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성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웬만하면 한 근로자분이 한 100명 미만이다 하시면은 그냥 직접 입력하세요. 한 분씩. 왜냐면 훨씬 직관적이고요. 번거로운 것 같은데 나중에 오름찾기도 쉽고 입력이 훨씬 쉬운 게 뭐냐면 만약에 한 번씩 입력을 하시면 고령자는 진짜 고령자로 보시고 클릭할 수 있고 저소득자, 저소득자 이런 식으로 클릭할 수가 있는데 엑셀을 하시다 보면 고령자, 저소득자 이런 분들이 다 코드로 뭐 1014, 뭐 1002 이런 식으로 숫자 코드로 입력하셔야 돼가지고 나중에 관리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직관적으로 한 번씩 입력하시는 걸 저도 권고드리고요. 그래서 한 번씩 입력하시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행추가 하나씩 누르셔가지고 한 번 다 입력하시고 또 임시정하시고 행추하시고 입력하시고 저장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 분 한 분씩 직관적으로 가시는 게 매우 편합니다. 매우 편합니다. 그다음에 엑셀을 보시면 보세요. 여기 막 엑셀 하실 거면 고령자 원래는 직접 입력하는 거는 고령자 클릭해가지고 고령자를 찍으시면 되는데 엑셀로 하시면 1002가 고령자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야 돼가지고 오류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코드를 입력하셔야 돼서 넘어가서 자 30, 매뉴얼은 35페이지 PDF로 39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공통사항입니다. 월 임금액은 아시다시피 2025년도 12월 달에 세전 총액 세전 총액이고요. 뭐 수당, 상여 모두 포함하셔가지고 원 단위로 쓰셔야 돼요. 가끔 막 우리 상여받으면 다 제외하시고 쓰시는 분 계시고 세후 쓰시는 분 있는데 아니구나 세전 총액 원 단위까지 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도 입사, 중도 퇴사, 휴직, 병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뭐 육아휴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임금 나간 흔적이 없거나 아니면 중도 입퇴사 관련해 가지고 평상시보다 임금이 적게 드셨으면 급여 대장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작성을 하세요. 근로계약서 기준. 만약에 주 40시간에 월급이 300만 원인데 지금 육아 수입 중이어가지고 급여가 잘 안 나갔어요. 근데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급여는 0원이라고 쓰면 당연히 문제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하고 급여 근로계약서로 300만 원이라고 쓰시고 근로계약서를 같이 내시는 거죠. 그럼 임금대장에 그분 상황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보고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대면 또는 비대면 검토 때 저희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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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는 육아이기 때문에 지금 근로계약서 기준을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꼭 주셔야겠죠. 네, 주 근로시간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많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 특히 이 고용 부분이 그냥 지금 현재 근로자분들 고용하겠다가 아니고요.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그리고 우리가 뭐 지역사회보호는 가용 중에 뭐 취약계층을 고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여타 그 유형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분들 계신 곳들은 다 검토하게 돼 있는데 특히 혼합형하고 일자리 제공형 기업들은 잘 찍으셔야 되는 게 이걸 통해서 지적 요건을 유지하고 계신지 전체 유급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이 뭐 30% 또는 20% 이상인지 괜찮은 일자리 제공하는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기간에 정한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계신지인데 보통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비정형 근로자가 있는데 언제 이슈가 많이 돼요? 부대기업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매년 지급하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서 매년 그 당해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최저임금 때문에라도.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번 한 3년, 4년 됐으니까 정규직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냉정하게 따지면 그분은 뭐 단순 서류상으로만 보면은 비정규직일 확률이 높죠. 왜냐면 연도별로 이제 날짜를 끊으니까. 만약에 최저임금 대우 때문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원천 계약서 쓰실 때 이거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신 다음에 최저임금이나 이런 임금 상승의 대응은 연봉 계약서를 매년 체결하는 거예요. 연봉 뭐 25년도 연봉 계약 얼마, 26년 연봉 계약 얼마 이런 식으로 누적하게 되면 정규직이면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율은 넣어보셔야 돼요. 뭐 사회적 일자리 참여 여부, 뭐 기타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네, 구비 서류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때 가시면 구비 서류가 있어요. 구비 서류 가시면 사업자 등록증, 전년도, 전전년도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 통합 문서관 가면 기존에 제출하셨던 게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시면 변경하셔서 올리시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서류 올리실 때 내가 한글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PDF로 변환해서 올리세요. 그게 파일이 안 깨집니다. 왠지 아시죠? 한글로 잘못 올리면 어떻게 돼요? 파일명이 나는 기껏 뭐 사랑과 세상 사업계획서라고 썼는데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물음표 점막 XXX 외계어 같은 거 나오잖아요. 코드어로. 그렇다 보니까 PDF로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확인 서류 같은 거 막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뭐예요? 뭐 감시적 단속적 승인 공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이런 것처럼 여기는 아니더라도 전문기관 담당자랑 논의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서류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기타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하시면 다 업로드 돼 있으면 여기 저장까지만 하고 저희랑 만나시는 거지 제출까지 하고 오시면은 그날 바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담당 주무관이 외근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까지만 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안 되는 게 현장에 가서 또는 비대면으로 입력을 도와주겠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걸 검토해서 수정 보완하겠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 보완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오셔야 된다. 꼭 인지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만약에 이것까지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저희도 전문기관 담당자도 이 기타라던가 다른 칸에다가 대면부터 확인증을 태워서 올려드릴 거예요. 특이사항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올려드리면 그것까지 올라갔다는 게 완료돼서 저희 전문기관 담당자가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서명을 제출하고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아니시면 반드시 재검토 또 하셔가지고 그 12월 아니 죄송해요 그 5월 31일 날까지 우리가 셀프로 제출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어요. 지정 취소 반납 만료 기업도 제출해야 하나요? 돼 있어가지고 26년 5월 말까지 지정 취소 반납 처리 완료되었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에 제출받은 거 166개사 데이터로 제출받았는데 실제로 이 5월 말까지 지정이 만료된 경우 원래대로라면 지금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예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31일 날에 예비사실게 있었으면 사업보고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보니까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20여 개사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당하는 기업들은 경기도랑 지금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은 지금 입력을 기업에 희망하시는 것도 있는데 시스템에서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부득이하게. 그런 것들은 감안해가지고 행정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투자 관련해가지고 보세요. 재투자 관련해서 5월 사업보고서에 작성하는 재투자 내용은 전전년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수혜가 됐어요. 작성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전전년도.
자, 이거를 그래프로, 이게 표로 봐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26년도 5월 달에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 안내 기준은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전년도가 24년, 전년도 25년이면 보세요. 2024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발생을 했으면 2024년도에 발생을 해가지고 2025년도에 이름 재투자하셨냐. 이런 식으로 예시표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24년도에 마이너스 났죠? 그러면 25년도에 마이너스 났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나오면 면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사나 확인서 그리고 감시적 단습적 근로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승인 공문들 반드시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안내드릴 게 있나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교환으로 오면 이것도 지금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그 게시가 저희 사랑하는 홈페이지 아니 그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오늘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코딩 해가지고 다시 이쪽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매뉴얼에 다 나와 있겠지만 뭐 참고를 하시거나 뭐 외부에 전파하시거나 하실 때 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참고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실무자가 별도로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안내 드릴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참여하시면 되고 이제 현장하고 우리 그 혹시 채팅에서도 질의응답이 질문 있으신지 볼까요? 질문 있으셨을까요? 있으셨습니다. 해결하셨어요? 네. 아이고 날리신 분이 계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해결하셨다니 혹시 질문 아 지금 우리 또 질문 주셨는데 아마 우리 도르르 아트팩토리에서는 사업보서 지금 입력하시려고 하다 아마 시스템에서 안 불러가지고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불러가지시면은 제출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경기도에 대한 그 세량사나 내긴 했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논의했던 게 여기죠. 5월 말까지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사업보다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다른 기업들 보니까 시스템이 입력하고 싶은데도 반영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입력을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경기도랑 정확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대상 기업들 같은 경우 한 20여 개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한번 다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 질의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아, 이 근로자 정보는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글 파일을 작성하는? 아, 그냥 시스템에 올리신 다음에요. 그거 다운받아서 출력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여기 예시에 있기는 해요. 요게. 요 근로자 정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시스템 입력하신 걸 가지고 여기에 매칭하셔 그 지금 6% 연구에 매칭하셔가지고 작성해 오셔서 저희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검토를 받는 게 좋아요. 근거자료. 네, 그래서 여기 입력하시려면 누군지 헷갈리니까 반드시 어떤 걸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한글 파일도 나오나요 지금? 메일이? 네,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아까
우리 12월 31일자리 어떻게 뽑는지가 진짜 헷갈리잖아요. 그죠? 여기를 들어가셔요. 확률 파일 보내드릴 건데, 여기에 지금 요 고용보험 사업자 영역 수익자 명부 얘 말하는 거예요. 얘를 눌러보시면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확인 방법을 넣어놨어요. 넣어놔가지고 루트를 정해놨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시작이라고 적는 거죠. 네, 시작이라고 종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확인 성실자 아니 성실자네요. 잠시만요. 여기서도 들어가실 수 있고 자료실에서 고용보험이라고 치셔도 가입자도 보실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중요한 게 날짜를 시작이라고 종료일들이 있는데 여기다 조회기간이에요. 조회기간 여기 중간에 보시면 조회기간이라고 고용보험 연금 신청할 때 중간에 조회기간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날짜 찍는 게 있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딱 하루만으로 검색하면 딱 하루치가 이렇게 나와요. 이사로 등재되는 있는 네, 이번에 기재하시면 되고요. 강사님은 카운트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셔가지고 요 요건은 당연히 필수 충족이어가지고 너무 크게 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하시는 대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질의사항 있으세요? 현장에선? 예, 네, 9월 말까지 가시죠. 네, 그러면 안 열릴 수도 있는. 네.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뭐 만약에 이해충하실 수 있으면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 많이 용이하신 거니까 그것들을 저희가 정보에 다시 한번 질을 넣어놨고 정확하게 안내가 오면은 저희가 그 해당 기업들께는 다시 한번 더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다 네, 지원했다고 네, 네, 지원 내역을 작성하는 차원 무슨 공기업과 민간으로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공기관 정부랑 민간으로. 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로 쓰죠. 네. 예,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반드시 저희 실무자하고 미리 컨택을 하셔가지고 일정이라도 먼저 빼놓으세요. 지금 안에 입력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일정이라도 먼저 빼놓으셔야 됩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지금 요 영상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정기부 본부장이었습니다.